정직한 마음을 가지되 모든 진실을 입 밖에 내지는 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정직이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정직은 분명 귀한 덕목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역설이 있다.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입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때로는 이용당하기 쉽다. 맑은 물이 고기를 기르지 못하듯 너무 투명한 삶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강조했다. 마음은 바르게 가지되 처신은 지혜롭게 하라.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통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순수함을 잃지 말되 세상살이의 냉혹함 앞에서는 지혜와 교묘함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 정약용이 18년간 유배를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너무 정직했기 때문이었다. 천주교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면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형들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권력자들이 원하는 거짓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의 정직함이 18년이라는 긴 유배를 가져온 것이다. 오늘은 정직의 함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자. 진실이 언제나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정직을 절대적인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재정 문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정직은 갈등을 만든다. 중용에서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다. 지나친 정직도 부족한 정직만큼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 73세의 경우를 보자. 그는 평생 정직을 신조로 살아왔다. 자녀들에게도 항상 솔직하게 말했다. 너는 내 형보다 부족하다.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렵다. 너희 엄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등등. 그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비교 발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고, 딸은 집안 경제 사정을 듣고 결혼을 미뤘으며, 어머니는 치매 이야기를 들은 뒤 우울증에 빠졌다. 박 할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문제였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할 때가 있다. 너는 늘 부족하다. 내 형제보다 뒤처진다. 솔직한 평가가 자녀를 성장시키기는커녕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곧 사랑은 아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년에 들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면 자식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화가 생긴다. 차라리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지혜롭게 나중에 전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다. 또한 이웃이나 친척에게 지나치게 사실만을 털어놓으면 그것이 오해와 소문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정직이 미덕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그 정직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김순이 할머니 71세는 이웃들에게 너무 솔직했다. 며느리의 단점, 아들의 실수, 집안의 경제 사정까지 모두 털어놨다.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서 집안일을 안 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등등. 처음에는 이웃들이 위로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들이 온 동네에 퍼졌다. 며느리는 동네에서 게으른 며느리로 소문났고 아들은 사업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며 남편은 치매 환자 취급을 받게 됐다. 결국 가족들이 김할머니를 원망하게 됐다.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어요? 김할머니는 억울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만 말한 건데 정직이 가져다 준 결과는
가족의 분열이었다. 이처럼 현실에서 정직은 때로 독이 된다. 칼은 음식을 자르는 도구이지만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정직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유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정약용의 삶에서도 이런 교훈은 잘 드러난다. 그는 젊은 시절 조정의 부패와 잘못을 가차없이 고발했다. 정조 앞에서 신하들의 비리를 직설적으로 폭로했고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가차없이 비판했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삶 역시 일종의 전쟁이다. 적과 마주한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과 같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서 멀리 유배지로 쫓겨나야 했다. 정직한 충원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젊은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다. 진실을 말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정의로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직설적인 진실은 오히려 그를 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1801년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정약용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가 참수당했고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됐다. 정약용도 천주교와의 연관성을 의심받았다. 이때 그가 거짓으로 천주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유배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형들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지만 제 형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의 정직함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족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을 지켰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그는 달라졌다. 직설적 비판 대신 은유와 상징을 활용해 뜻을 전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시 한 수와 우화 한 편에 백성을 위한 마음을 담아냈다. 강진 유배지에서 쓴 한 시를 보자. 깊은 산 골짜기에서 피어난 난초가 향기는 멀리 퍼져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니 어찌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려 하겠는가. 묵묵히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시에는 관리들을 직접 비판하는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한 군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권력자들의 허영을 은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썼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소리를 내지 않고 바위는 높은 곳의 서대 바람에 꺾이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고 참된 지혜는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비둘기의 순수함과 뱀의 지혜가 함께 어울린 모습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했지만 표현 방식은 지혜롭게 바뀐 것이다. 정약용은 후년에 이렇게 고백했다. 젊은 시절 나는 정직이 곧 용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정한 용기는 때로 침묵하는 것이고 참된 정직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임을. 유배 초기에 그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조심스러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했다. 이런 변화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다. 정직함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정직함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였기에 정직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최정희 할머니 69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항상 사실대로만 말했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정직하되 필요 이상으로 직설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부산에 사는 이철민 할아버지 75세는 자녀들에게 항상 솔직했다. 너희 둘 중에서는 딸이 더 똑똑해. 아들은 성격이 좀 모자라. 막내는 예쁘긴 한데 공부는 못해 등등. 그는 이것이 객관적 평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상처받았다. 특히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라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다. 딸도 마찬가지였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항상 똑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어요. 이 할아버지의 정직한 평가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짊어져야 할 콤플렉스만 안겨줬다. 대구에 사는 박미영 할머니 67세는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다. 요즘 연금만으론 살기 어려워. 병원비 때문에 적금 다 깨먹었어.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네.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친구들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 나도 돈 있어. 괜찮아 라고 사양해야 했고, 여행을 가자고 하면 나는 돈 없어서 못 가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결국 친구들이 점점 모임에 부르지 않게 됐다. 박 언니 부르면 또 돈 없다는 소리 들어야 하는데, 박 할머니의 솔직함이 오히려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정직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상황과 타이밍,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약용도 유배 생활을 통해 이를 깨달았다. 그는 나중에 이런 글을 남겼다. 진실은 칼과 같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구하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삶의 진실은 단순하다. 너무 솔직한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상대를 베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만든다. 도덕경에서는 현명한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실을 말하되 때로는 물을 조금 타야 한다. 마치 술을 희석해 부드럽게 마시듯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한 직설 대신 은유와 완곡이 필요하다. 나무를 생각해보라. 바람이 불 때 똑바로만 서 있는 나무는 꺾이지만 바람에 따라 몸을 굽히는 대나무는 끝내 꺾이지 않는다. 정직도 이와 같다. 굽힐 줄 아는 정직이 오래간다. 물은 어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며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흘러간다. 물은 자신의 본성, 즉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 정직도 이와 같아야 한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지낸 18년은 이런 균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는 여전히 백성을 사랑했고 정의를 추구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직설적 비판 대신 우회적 표현을, 성급한 개혁론 대신 차근차근한 준비를, 감정적 호소 대신 논리적 설득을 택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이 탄생했다. 만약 그가 젊은 시절처럼 직설적으로만 글을 썼다면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목민심서를 보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목민관은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탐관 오리를 처벌하라고 하지 않고 청렴한 관리가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같은 내용이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변화를 통해 그의 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었다. 직설적 비판은 한순간의 시원함을 줄 뿐이지만 지혜로운 우애는 영원한 영향력을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직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지혜로운 정직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말은 간결하게, 행동은 민첩하게라고 가르쳤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 간결함이 지혜의 영혼이 다브레 버티 이즈 더 솔 어브 윗.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보다 핵심만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다. 첫째,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라.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그 말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정직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라. 예를 들어, 자녀가 실패했을 때 너는 원래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과 이번엔 운이 따르지 않았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둘 다 현실을 인정하는 말이지만 후자가 훨씬 지혜롭다. 둘째, 정직을 지키되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마라. 침묵은 거짓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실보다 더 큰 지혜가 된다.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정직은 아니다. 선택적 침묵도 하나의 덕목이다. 가족의 부끄러운 일, 이웃의 사생활, 친구의 실수 등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알고 있되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직의 한 형태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부당한 일들을 목격했지만 그 모든 것을 편지에 담지는 않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했다. 셋째, 은유와 완곡을 활용하라. 직접적인 말보다 돌려 말하는 편이 관계를 살리는 경우가 많다. 정약용이 시와 우화로 자신의 뜻을 전했듯 우리도 때로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너는 틀렸어. 대신 내 생각은 조금 달라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나빠 대신 그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표현하라. 내용은 같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 넷째, 순수한 마음은 지키되 세상의 냉혹함 앞에서는 지혜롭게 굴라. 비둘기의 심장을 품되 뱀의 머리를 가져라. 착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이 나와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표현하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선량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솔직하고 순수하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가족끼리만 할 말과 남들 앞에서 할 말을 구분하라. 사적인 공간에서 할 말과 공적인 공간에서 할 말을 구분하라. 정약용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와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톤이 달랐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표현 방식을 조절했던 것이다. 여섯째, 감정을 조절하라.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실망했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말하라.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을 다스릴 줄 알게 됐다. 감정적인 편지 대신 차분하고 지혜로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곱째, 진실의 목적을 생각하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인가? 진실을 말하는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도 선해야 한다. 정약용은 말의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도 백성을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나를 위한 정직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정직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덟째,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라. 모든 사람은 나름의 사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내가 보기에는 명백한 잘못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라.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를 깨달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만의 사연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실천법들을 통해 우리는 정직하면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나는 혹시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상처 준 적은 없는가? 내가 내뱉은 진실한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진 않았는가? 침묵이 더 지혜로운 순간에 괜한 직원으로 관계를 해치진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보라. 그것이 진정한 성찰의 시작이다.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정직을 실천할 수 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해보라. 정약용은 유배 말년에 이런 시를 썼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진실은 햇빛과 같다. 적당히 쬐면 생명을 살리지만 과도하게 받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법을 안다. 이 말은 정직에 대한 그의 성숙한 깨달음을 보여준다.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한 결과였다. 실제로 정약용의 후기 저작들을 보면 이런 지혜가 잘 드러나 있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관리의 부정부패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좋은 관리가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세유표에서도 현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신 더 나은 제도를 제안한다. 이것이 성숙한 정직의 모습이다. 문제를 지적하되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비판하되 희망을 함께 전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문제를 지적할 때도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고 친구의 잘못을 말할 때도 격려를 함께 전해야 한다. 또한 정약용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도 자책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직설적 비판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지나치게 직설적이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더 지혜로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유배 초기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를 깨달았다. 그는 유배 10년 차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억울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운다. 정직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정직보다는 관계를 살리는 정직이 더 가치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직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정직이 더 아름답다. 결국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상처받고 쓰러진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순수와 지혜의 균형을 갖춘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말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순수함과 지혜는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갖추어야 하는 삶의 두 축이다. 젊은 정약용은 정의로웠지만 미숙했다. 모든 진실을 그대로 쏟아내다가
유배라는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그는 진정한 지혜를 배웠다. 마음은 여전히 뜨겁되 표현은 차갑게, 신념은 확고하되 방법은 유연하게.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이런 자세를 유지했다.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젊은 시절처럼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후학을 양성하고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했다. 그의 마지막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말 많은 새보다는 침묵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요란한 바람보다는 고요한 산이 되고 싶다.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깨달음이었다. 정직하되 지혜롭게, 진실하되 따뜻하게, 옳되 겸손하게, 비둘기처럼 순수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진짜 삶의 자세다. 진실은 소중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날카로운 칼도 적절한 칼집이 있어야 안전하듯 날카로운 진실도 지혜라는 칼집에 담아서 전해야 한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돌려 말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완전한 투명함보다는 적절한 신비로움이, 무조건적 솔직함보다는 상황에 맞는 지혜로움이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 정약용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젊을 때의 정직과 나이 들어서의 정직은 다르다는 것을.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정직도 더 세련되고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직은 덕목이지만 지혜롭지 않은 정직은 독이 될 수 있다. 진실은 힘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진실은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정직을 점검해보자. 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 진실이 관계를 살리는가? 내 정직함이 사랑을 키우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 비둘기의 마음을 갖되 뱀의 지혜도 함께 갖춰야 한다. 당신의 정직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당신의 진실이 관계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당신의 지혜로운 침묵이 평화를 만들고 당신의 따뜻한 배려가 사랑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처럼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한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비둘기의 순수함과 뱀의 지혜를 모두 갖춘 어른, 그런 어른이 되어주세요. 세상은 이미 충분히 날카롭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진실로 서로를 베지 말고 부드러운 지혜로 서로를 감싸 안아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정직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정약용의 삶의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